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상소심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일반 신문에, 법률 신문도 아니고 일반 신문에도 나왔네. 상고심 재판에 대해서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일반 신문에도 나왔던 건데 대법원이 전담해온 상고심 재판에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지금은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고, 항소심 1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이고, 이 구조는 속심의 구조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항소심에 대해서 대법원의 상고심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심리불속행 제도가 세팅되어 있다고 했죠. 심리불속행. 사실상의 이제 대법원은 법률적 해석, 적용, 이런 최종적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심리를 하는 건데, 항소심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법률적 해석 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주에 따른 재량인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바의 심리에 있어서 법관의 심증, 결국 재판이 원하는 식으로 안 나왔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대법원에 불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3심 제도를 다 마련된 데서 상고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상고심은 법률적 해석 적용에 관한 이런 심리만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적인 자기가 만족할 만한 판단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 적용 이런 측면에서만의 역할, 심리 이런 것이 세팅되어 있다는 것에서 여기서 당사자가 올려붙이니까 심리 불속행이라는 제도로 이걸 걸러요.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겠다 해서 여기서 그냥 이유도 없이 기각을 시켜버려요. 각하도 아니고 기각을 시켜버려요. 각하가 아니라 기각.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만이었죠. 자기가 다시 한번 심리를 받고 싶은데 문전에서 기각으로 커트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입장이랄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한 번 더 심리를 받고자 상고를 했는데 문전에서 이렇게 커트당한 거.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1심함에 있어서 들었던 인지, 수수료죄의 인지가 항소를 하게 되면 1.5배가 되고 상고를 하게 되면 2배가 돼요. 실제 인지를 2배나 붙여서 냈는데 문전에서 박대당하고 이유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심리를 불속행한다 이렇게 기각이 돼버리니까, 몇 년 전에 입장에서 본다면 인지는 인지대로 2배를 붙여서 냈는데 심리가 불속행으로 끝나니까, 적어도 그럼 뭔가 이 제도가 불만스럽지만 인지 정도의 문제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 심리를 안 할 건데 왜 인지는 그렇게 받냐. 그렇게 해가지고 심리 불속행으로 끝나면 반을 인지 냈던 걸 돌려줘라. 이렇게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심리 불속행으로 되면 인지를 이제 반을 환부해요. 그런 게 한 5, 6년 전 뭐 이런 정도 시점에서 비로소 환부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상황이 그것도 최근의 일이에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못마땅해요.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런 스크린이 없으면 알아서 법률 해석 적용에 관한 불만만 갖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2심에서 사실적인 판단은 이제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올라오니까 문전에서 이걸 한번 정리정돈하겠다라는 제도로 이 카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 대법원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이 대법원에 온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 이런 적용의 큰 틀에서의 정책
정책적인 입장에서의 판단만 내려줘야 될 판인데 그냥 낮게의 모든 사건들이 다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그쪽의 입장에서는 또 고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한 명이 실제 뭐 1년간 뭐 3천 건인가 뭐 이런 정도를 뭐 처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사건에 이게 넘치는 것에서 과연 실제 의미 있는 사건에 충실한 심리가 될 거냐. 이렇게 여러 건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 필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심리를 오히려 못하게 된다라는 쪽이 또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가지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팅을 할 거냐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대법원의 입장은 오늘 뉴스에는 이런 방안을 생각했다라고 하네요. 상고법원이라는 걸 하나, 대법원 말고 상고법원이라는 걸 하나 더 둔다, 이런 취지 같네요. 상고법원을 따로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상고법원, 요런 제도로 지금까지는 커버링 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의하면 상고법원이라는 틀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법원과 다른 별도의 상고심법원을 설치해서 큰 문제 없는 사건은 여기서 그냥 해결해줘라. 국민은 그래도 한번 삼심제로 삼판제, 우리 어렸을 때 뭐라 그러지? 삼판, 뭐 3번 쌈하는 거 그것을 원하니까 이렇게 커트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있다니까 3번은 마련해 주되 3번의 심리는 상고법원에서 해주되 그냥 웬만한 건 어쩔 가서 하고 진짜 의미 있는 것만 지금 입장에 대법원에서 해주겠다, 이런 식의 틀을 이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겁니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건을 구별을 해가지고 상고심 법원에서는 그냥 평범한 상고는 됐지만 그냥 평범한 이런 류의 사건은 판단은 해주되 상고심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는 이런 것 등이 지금 오늘 뉴스로 나왔네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이런 상고심 법원을 하나 만드는 것에 위치를 어떻게 부여할 건가 등등, 여기 인터뷰 나승철 서울 변호사협회 회장은 대법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간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전관예우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도 있네요. 여러분 이거 나승철이라는 분은 몇 살인지는 알아요? 여러분보다 6살밖에 더 안 많아. 근데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변호사의 70-80% 정도인데 거기 있는 거 아니야. 30대야 아직도 서울지방.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번 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아깝게 떨어지고 요번에 2년 전에 된 거 아니야. 아직도 30대 36살 이런 정도야. 여러분도 10살 채 안 차이나. 물론 서울지방변호사 말고 대한변호사협회라고 이제 전국의 변호사협회가 있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70-80% 있으니까 의상이 크지. 로스쿨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여기 조금 좋게 안 보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를 여러분 뉴스에서 어디서 봤을 거야. 근데 지금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적인 거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 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의 그 주류라고 볼 수 있지. 70-80%.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직선제를 했더니 의외로 서울에서 당연히 항상 서울에서 나오는 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됐는데 오히려 경기도 변호사협회장이 지금 요번에는 돼가지고 그것도 이례적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협회는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별도의 협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서울 변호사회가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사무소 오면 가입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가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을 보면 여기 벌써 여기 보는 과정에서 나이는 안 나오는데 되게 젊은 변호사회 회장이야. 코멘트도 했네. 그래서 이런 건데 현재 이런 상고심을 어떻게 지금 하느냐 부분 써이 뉴스인데 이
심리에 있어서 대법원의 조직이라든지 대법원에서의 역할 이런 거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비해 나갈 건가 되게 고민거리야.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사건이 많다면 이쪽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안 되고 이런 게 불만이니까 좀 해달라. 어찌됐건 한번 좀 받아보자. 그러니까 대법원 측은 너무 사건이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대법관을 좀 늘려라. 대법관을 늘려서 좀 처리해달라 했더니 이게 사건이 많다, 일이 많다. 근데 그럼 뽑으면 안 되느냐 하면 뽑는 건 예산 문제 때문에 못 뽑는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유지하려고 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입장에서는 법관 수를 늘려라. 그렇게 사건이 많다면 늘리면 되지 않냐. 국민들은 그렇게 심리를 받기를 원하는데 늘려서 좀 해줘라. 근데 그건 또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 상고법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럼 상고법원의 법관은 대법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항소심 고등법원 판사보다는 조금 급이 높을 거고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문제인데 오늘 뉴스에 하여튼 이러한 상고법원의 틀을 제안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네. 하여튼 관련돼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관련돼서 본 거고 이렇게 해서 상고심에서 상고가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에 있어서 기각이 되면 그대로 이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상고가 인용이 되면 즉 파기가 되는 거죠. 이 원심법원, 항소심법원의 판결이 파기가 되고 여기서는 환송하는 게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자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환송을 하면 다시 환송돼서 원래 상고되기 전에 항소심 열렸던 게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다시 환송 후에 항소심이 다시 열린다. 이런 이야기죠. 환송 후에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요때의 재판부 구성과 이 원래 법원으로 가긴 가는데 요때의 재판부 구성은 달라져요. 똑같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달라져요. 그렇지만 달라지지만 이때 쌓아놓은 공방이 이쪽에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연결되는 건데 이쪽 판사들이 직접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한 심리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 경우도 뭐라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켜서 추가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종전, 상고되기 전에 펼쳤던 주장에 대한 것을 새로운 이 환송 후에 재판부한테 이렇게 구술로 직접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다시 펼치지는 않고 갱신 절차를 밟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요때 이런 이야기를 펼친 바 있습니다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직접 구술로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식적인 틀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갱신을 하는 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별로 추가로 펼칠 말이 없을 가능성은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된 것에 따라서 그것의 틀에 맞춰서 뭔가 펼칠 주장이 있으면 플러스해서 더 계속 펼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계속 펼쳐나가면 되는 거예요.